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정보입니다.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일 오후 4시 유용한 부동산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가는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 황희진영입니다. 네, 주택시장의 계절적 성수기인 봄이 시작되면서 주택시장에도 역시 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아파트 모델하우스엔 인파가 몰리고 있고요. 그리고 긴 겨울잠을 자던 이 재건축 아파트 시장도 꿈틀대면서 이 주택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서울 강남권 재건축 시장은 일반 분양 성공에 힘입어서 기존 아파트 시세까지 상승세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강남 개포의 재건축 회복세가 서울 전역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반면 대출 규제 등 여러 가지 악재로 인해서 이 서울 재건축 시장은 개포와 서초 등 이렇게 일부 지역의 호재로 끝날 가능성이 좀 크다는 우려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루빨리 주택시장의 정상화가 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보면서요. 네, 금요일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 오늘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시장의 중요한 이슈와 그리고 거기에 맞는 알맞은 투자처들 계속해서 준비했으니까요. 네,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그리고 저희 오늘 방송 보시다가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02-6344-755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070-4455-0100번으로 네, 무료 문자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금요일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 1부 먼저 함께 해주실 분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한국부동산정책연구소 김종국 소장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1부 첫 순서로도 역시 부동산 이슈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은 어떤 이슈 또 알아볼까요? 네, 봄 이사철에 전세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의 연립과 다세대 주택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 2월부터 시작된 대출 규제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과 전세 가격이 치솟으면서 실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다세대 주택과 연립주택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경매 시장에서도 투자자와 실수요자들이 몰리면서 5, 6년 만에 아주 가장 높은 평균 응찰자 수를 기록했는데요. 지난달 서울 주택 매매 거래 가운데 연립 다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35.5%로 3월 거래로는 2010년 이후 최고치 거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2월 수도권을 시작으로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가 강화되면서 3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전년 동월 대비 45.2%나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연립과 다세대 주택은 12.3% 감소에 그쳤는데요. 이와 같은 연립 다세대 선호 현상은 임대차 거래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여서 1,861건으로 집계를 시작한 2011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기록이었습니다. 경매 시장에서도 3월 수도권 연립과 다세대 주택에 대한 경매 응찰자 수는요, 5, 6년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서울 지역의 연립과 다세대 주택의 경매 평균 응찰자 수는 5명 정도입니다. 2011년 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경기도는 평균 5.9명으로 응찰자가 몰리면서 2009년 2월 8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인천광역시의 평균 응찰자 수도 7.3명으로 2010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연립과 다세대 주택의 인기가 지속되는 이유는 전세 품귀 현상 등 전세난 심화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3월 서울 주택 임대차 거래 가운데 월세 비중은 47%로 역대 최고 수준에 달했습니다. 아파트 전세 가격 역시 매달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KB국민은행 부동산 시세를 보게 되면은 올해 3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은 4억 244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2014년 2월 평균 3억 25만 원에 비해서 2년 만에 1억 원이 올랐고 3분의 1 이상 상승한 값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로 인한 영향도 큰데요. 매매로 전환한 주택 수요자들이
자금 여건이 좀 악화되니까 상대적으로 매입 가격이 저렴한 연립 다세대 주택에 관심을 폭증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경매는 낙찰가율이 높은 가운데 그 주변 시세 대비 좀 저렴합니다. 낙찰가 가격률은 좀 높지만 시세 대비는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따라서 수요자들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경매든 일반 매매든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연립과 다세대 주택의 상품의 성질을 좀 잘 이해하시고 또 매입 전 입지 조건과 주변 공실률 그리고 거주 연령대 그리고 수익률 분석 등을 꼼꼼히 잘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도 계속해서 봄바람이 불어오기를 기대해보면서요. 오늘도 소장님께 이렇게 부동산 이슈 들어보셨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전문가가 준비한 특급 매물 알아보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준비해오신 매물 만나보기 전에요. 저희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거나 매물에 대해 궁금증이 있다 하시면요. 02-6344-755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070-445-0100번으로 무료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네, 항상 전화와 문자 상담 열려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매물도 역시 궁금합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첫 번째 매물 서초구 반포동 신축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 신논현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올해 4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 매물의 대지 면적은 19.337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36.12제곱미터입니다. 방 2개, 거실, 욕실의 구조로 총 5층 중 4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3억 1천만 원이고요. 전세 시 임대 금액은 2억 8천만 원, 실투자액은 3천만 원입니다. 월세 시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120만 원이고요. 대출 금액은 1억 9천만 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액은 1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네, 첫 번째로 살펴볼 매물은요.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해 있는데요. 네, 소장님 구체적으로 이곳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건지 알려주실까요? 네, 서초구 반포동은 그 강남과 서초구의 금싸라기 땅으로서 4.8제곱킬로미터 지역에 해당합니다. 대상 지역은 경부고속도로 동쪽에서부터 강남대로 사이에 위치한 지역인데요. 강남과 바로 맞닿아 있고요. 또 남북으로는 봉은사로와 학동로를 접하고 있는데 강남 테헤란로와 매우 가깝습니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반포 IC와 잠원 IC가 바로 그 블럭에 접해져 있기 때문에 자동차 교통에 매우 편리하겠습니다. 또 매물지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잘 알려진 9호선 신논현역이 있고요. 또 인근에 7호선 논현역이 있어서 전철 이용이 매우 편리하겠습니다. 또한 강남대로를 따라서 58개의 버스 노선이 줄지어 있기 때문에 환승 또한 매우 편리하겠습니다. 또 인근에는 재건축으로 대성공해서 그 제일 비싼 3,400여 세대의 반포 자이 아파트가 바로 고속도로 건너편에 있습니다. 신반포 지역의 수많은 아파트가 최근에 공동으로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어서 차후에 막대한 이주 수요까지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1km 이내에 그 대규모 강남 상권이 강남대로를 따라서 쭉 줄지어 있는데요. 따라서 대기업이 많이 상주하는 직장과 주거가 근접한 그리고 직장인 임대 수요가 매우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본 매물은 9호선 신논현역에서 도보 5분 거리 위치해 있고 그리고 이외에도 이 지역은 좀 교통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외에도 강남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생활 반경도 입지적으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주변으로 좀 기대해 볼 만한 호재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인근에 그 전철 9호선이 종합운동장역에서 보훈병원까지 연장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3단계 연장 개통은 2018년도 상반기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1월 30일에 황금라인 신분당선이 정자에서 광교 신도시 구간을 개통을 해서 운행하고 있는데요. 신분당선은 차후에 강남역에서 신논현역과 논현역을 거쳐서 용산역으로 연결될 예정이기 때문에 7호선 논현역과 9호선 신논현역은 앞으로 더블 황금라인과 더블 역세권이
될 것입니다. 또 남쪽으로는 광교에서부터 수원 호매실까지 또 확장할 예정입니다. 또 캐나다 몬트리올처럼 강남역에서부터 신논현역 구간에 시범적으로 언더그라운드 시티를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멤머드급의 거대한 테마거리가 조성이 되어서 논현역과 신논현역을 끼고 있는 반포동은 더욱더 상주 인구와 유동 인구를 계속 흡수할 예정입니다. 또 인근 서초동 롯데 칠성 음료 부지가 있는데요. 강남역 삼성타운 부지의 1.6배 크기에 달합니다. 이 토지에 제2 롯데타운이 건설될 예정인데요. 삼성타운으로 인해 가지고 주변 땅값 시세가 2배 이상 올랐다고 하는데요. 1.6배 크기의 롯데 칠성 음료 부지 개발이 된다라면은 반포동은 앞으로 상당한 집가 상승이 또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경부고속도로 서울 한남 IC에서 양재 IC 구간에 고속도로를 지하로 넣는 고속도로 도심 지하화 사업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지상의 여의도 크기의 3분의 1 그리고 광화문 광장의 30배 크기의 여유 공간이 새로 생기게 되는데요. 이 땅에 아주 대규모 상업시설을 지을 또 예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임대 수요가 또 계속 발생할 예정이고요. 또 반포동은 고속도로로 단절되어 있는데 따라서 지역 경계도 허물고 환경 개선까지 이루어져서 부동산 시세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2018년도에 서초구 서리풀 공원을 관통하는 정보사터널 또는 장제터널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완공되기 때문에 반포동의 교통과 또 접근성에 커다란 상승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합니다. 네,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개발 호재들을 갖춘 서초구 반포동의 매물 보고 계십니다. 네, 그럼 소장님,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하면 좀 메리트가 또 매물마다 있어야 되잖아요. 이 매물 같은 경우에는 투자 포인트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 높은 미래 가치가 있다는 점인데요. 전철 9호선 연장 개통과 또 신분당선의 또 앞으로 확장 계획, 그런 교통망 확충과 그리고 신설 프로젝트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이 다 호재로 작용을 해서 서초구 반포동은 많은 임대 수요를 불러일으키고 따라서 탁월한 미래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인데요. 다른 이슈들과는 또 달리 아주 대규모 이슈입니다. 도심고속도로를 지하로 넣는 개발이 완료가 되면은 지상 공간과 그리고 지하 공간에 언더그라운드 시티까지 조성되어서 시세 상승과 그리고 막대한 임대 수요까지 기대가 됩니다. 또 트리플 역세권이라는 점인데요. 전철 7호선과 9호선 그리고 인근의 3호선 그리고 신분당선 그리고 강남의 2호선까지 동서남북 4통 8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시세 차익과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다는 점인데요. 교통망 확충으로 유입 인구를 다변화하고요. 또 인근의 유동 인구를 점차 흡수해서 임대가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차후에 높은 시세 차익까지 거둘 수가 있게 되고요. 또 주변에 언더그라운드 시티라는 것은 이제 대규모 개발이죠. 또 롯데 칠성 부지 개발 그리고 장제 터널 개통 등 풍부한 개발 호재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래 가치가 높은 매물로 시세 차익까지 역시 기대해 보시고 투자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네, 이어서 장점도 한번 알아봐야 될 텐데요. 네, 이 매물은 4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 내부나 주변은 또 어떤지 한번 알려주시죠. 네, 투자 또 하시는 분이나 또 실수요인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코멘트를 드리자면은 서초구 반포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은 매우 희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총 19세대를 이번 달 4월 준공을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또 선분양 물건입니다. 아파트만 선분양하는 것이 아니고 요즘은 이제 빌라도 선분양을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마무리 공사 중이고요. 또 분양이 이제 거의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지 않은 수가 사무라인 몇 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장점으로는 이 주택은 대지가 평탄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탈지지 않고요. 또 매우 아늑하고 또 안정적인 느낌을 받습니다. 건물 외벽을 보시면은 보통 드라이비트라고 얇은 막을 씌우는데요. 그런 것이 아니고 사면 전부 대리석으로 돌로 다